지난 80년간 정말 끈끈하게 이어져 온 미국과 유럽의 동맹관계. 그런데 이 관계가요, 최근에 나온 보고서 하나 때문에 그야말로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문명소멸이라는 정말 충격적인 단어까지 나왔는데요. 대체 이 보고서의 정체가 뭐고 이게 앞으로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문명소멸. 와, 단어 자체가 정말 섬뜩하지 않나요? 이게 무슨 영화나 소설에 나오는 말이라면 그냥 넘길 텐데 놀랍게도 이건 미국의 새로운 공식 정책 보고서에 들어간 문구입니다. 바로 이 한 단어가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엄청난 논쟁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보고서가 내리는 진단은 정말 가혹합니다. 유럽이 지금 끝을 향해 달려가는 아주 심각한 쇠퇴기에 있다는 거거든요. 아니, 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이 보고서가 이렇게까지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걸까요? 자, 그 속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이 모든 논란의 중심에 있는 문명소멸이라는 주장부터 한번 짚어보죠. 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보고서에서 말하는 문명소멸은요, 그냥 유럽이 좀 위기다, 이 정도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럽이 오랫동안 지켜온 고유의 정체성, 가치, 문화 이런 것들이 그냥 사라지는 걸 넘어서요. 아예 다시는 되돌릴 수 없게 다른 무언가로 완전히 대체되고 있다는 그야말로 무서운 경고인 셈이죠. 보고서가 지적하는 유럽의 문제점들은 이렇습니다. 우선 경제가 계속 쇠퇴하고 있다는 거고요. 또 걷잡을 수 없이 밀려드는 이민자들 때문에 유럽 대륙이 힘을 잃어가고 있다. 심지어는 국가별 정체성도 사라지고 출산율은 바닥을 치고 있다. 게다가 유럽연합, 바로 이 EU가 오히려 각 나라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보고서는 도대체 어떤 근거로 이렇게까지 강력한 진단을 내렸을까요? 지금부터 그 핵심 주장들을 하나씩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 보고서가 문명소멸의 가장 크고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 그건 바로 통제 불가능한 이민입니다. 이민 문제 때문에 유럽의 근본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데이터를 하나 보시죠. 보고서는 유럽이 이민자들에게 점령당하고 있다는 식의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썼잖아요? 근데 실제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프랑스를 예로 들면 지난 20년 동안 외국에서 태어난 인구 비율은 8%에서 10%로 고작 2%포인트 늘었습니다. 점령이라는 단어와 이 숫자 사이의 간극,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바로 이 지점에서 한 언론인의 시각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해요. 이 보고서, 물론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파리가 변했다는 주장 자체가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고서의 의도는 좀 의심스럽지만 유럽 사회가 변하고 있다는 현실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는 아주 미묘한 지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보고서의 진짜 정체는 뭘까요? 유럽의 미래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경고일까요? 아니면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잘 짜여진 정치적인 각본에 불과한 걸까요? 이 논쟁은 크게 두 가지 시각으로 갈립니다. 한쪽에서는 이건 진지한 안보 전략이다. 유럽의 위협이 결국 미국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걸 경고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다. 이건 유럽 내 민족주의, 포퓰리즘 정당들을 부추기기 위한 정치적인 각본일 뿐이다. 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옹호하는 쪽에서는 이 문서가 목표와 수단을 아주 명확하게 제시하는 전략 그 자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숨겨진 의도 같은 거 찾지 말고 쓰여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반대편의 목소리는 정말 격렬합니다. 이건 전략 같은 게 아니라 미국과 유럽이 수십 년간 함께 지켜온 모든 가치를 그냥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행위다. 이건 전례 없는 공격이다. 라고 말이죠. 결국 이 논쟁은 단순히 보고서 한 편의 진실 공방을 넘어서요. 지난 80년간 이어져온 미국과 유럽의 대서양 안보 동맹, 이 거대한 관계 전체의 미래에 대한 질문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사를 한번 돌아보면요. 2차 세계대전 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유럽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 고립주의를 택했었죠. 그러다가 전쟁 이후 약 80년간 유럽의 든든한 방위우산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쩌면 또 한 번의 거대한 방향전환, 그 역사적인 순간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지난 80년간의 끈끈했던 동맹관계가 과연 정상적인 상태였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역사적으로 굉장히 특별하고 예외적인 시기였던 걸까요? 38.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유럽 땅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기지의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38개 기지의 미래는, 또 그곳에 있는 수만 명의 미군 병력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정말 결정적인 포인트인데요. 이 보고서는 유럽을 더 이상 미국이 지켜줘야 할 동맹으로 보는 게 아니라 스스로 국방비를 늘려야 하는 무임승차자로 바라보는 듯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유럽은 정말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과연 앞으로 어떤 길을 가게 될까요? 한 언론인의 이 말이 현재의 상황을 정말 날카롭게 보여주는데요. 미국이 원하는 건 동등한 파트너가 아니라 그저 돈을 내고 그리고 복종하는 유럽, 사실상 속국 같은 존재라는 거죠. 결국 유럽 앞에 놓인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로 좁혀집니다. 하나는 어떻게든 지금의 안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의 요구에 순응하는 길, 다른 하나는 힘들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스스로의 힘을 키우는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이죠. 속국이 될 것인가, 아니면 주권 국가로 남을 것인가? 유럽은 지금 정말 중대한 역사적 갈림길에 섰습니다. 유럽이 내딛는 다음 한 걸음이 어쩌면 우리 모두가 살아갈 미래 세계의 모습을 결정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